네, 함께 똑똑해지자 유행입니다. 오랜만이죠? 지금 와서 코인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려는 분들,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증권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코인 투자 실제로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혁명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 하에 벌어지는 코인판의 새로운 어떤 개념들은요, 충분히 학습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알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놓치고 지나갔던 그런 메커니즘들을 다시 한번 쉽게 좀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블록체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블록체인이 어렴풋하게는 알겠는데 설명 못하겠죠 솔직히. 모델 하나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들이 뭔가 교류를 합니다. 당연하죠?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뭐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두거나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거래를 했다는 데이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래 장부라는 놈의 존재입니다. 아니 뭐 데이터를 남겨놔야 예를 들어 나중에 물건값을 갑자기 지 맘대로 올려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안 맡겼다고 막 구라를 입을 뻥끗하다든지 뒤통수 당할 일이 그래야 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 세상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기본 원리인 거죠. 자, 블록체인은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좀 딱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간의 데이터 기록을 보관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실 맨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블록체인을 껴놓으니까 코인과 관련 지어서만 결부 지으니까 이쪽으로 한정 짓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코인 같은 금융거래 내역뿐만이 아니고요. 블록체인의 방식으로 뭐 사람들의 학교 성적표를 보관하든지 아니면 월세 계약서라든지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면 다 블록체인의 방식으로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이 왜 낯설게 느껴지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이런 데이터, 쉽게 말하면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거야 뭐 컴이나 폰이나 이런 데서 다 확인이 쉽게 되던데요? 하실 텐데 아니 여러분, 연기예요. 내가 돈 쓴 거 아니면 돈 맡긴 거 은행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어플을 열거나 카드 어플을 또 열어보거나 하면 바로 확인이 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부터 일단 여러분 이 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뭔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폰에서는요 불러와서 확인만 할 뿐이죠. 아니 실제 거래 내역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라는 거는 은행이라는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에 기록됐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불러와서 확인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컴퓨터에서는요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은행 사이트에서 애써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거기 접속해서 걔네한테 있는 기록을 잠시 엿보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는요 중앙화 방식의 데이터 기록이라고 해요. 우리한테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운데 어디 쌓여있는 중앙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잠시 빌려와서 엿볼 뿐이라는 거죠. 관리 걔네가 합니다. 우리가 안 해요. 이런 게 중앙화의 방식이라는 거고. 자, 그런데 중앙화의 방식은 문제가 이거 예를 들어 해커들이 갑자기 어떤 특정 세력이 여기 털어버리면 소중한 내 데이터 정작 은행이 관리를 못한 건데 그 관리하는 애들이 관리를 못한 건데 다 털리잖아요. 자, 그리고 또 중앙에서 이 특정 갖고 있는 얘네들이 갑자기 요 데이터를 조작해버리면 어쩝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질적으로 내가 만든 내 데이터를 내가 본다는데 왜 자꾸 허락받고 봐야 되냐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전부터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중앙화 방식을 어떻게 탈피할까 고민을 좀 하긴 했대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2009년인가요? 나카모토 그 인양반이 전자화폐, 비트코인이죠? 전자화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에 봉착을 막 한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고안이 된 겁니다. 전자화폐를 만들 때 일어나는 그 고민점, 예를 들면 이중지불의 문제라든지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회되면 다음번에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나카모토라는 양반이 비트코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고안을 하게 된 건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겁니다. 야, 거래 장부를 그러니까 데이터 기록부를 죄다 나눠 가져. 누가 특정 세력이 갖고 있지만 다 나눠 가져. 그리고 10분마다 한 번씩 이 그동안 그 안에 오고 갔던 거래 내역 그러니까 새로 나온 데이터를 죄다 장부에 추가해서 전원이 전부 업데이트 시켜. 뿅.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규칙으로 그러니까요. 매 10분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전원 공유 거래 장부를 만드는데 그 10분마다 업데이트되는 그 새로운 거래 내역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걸 우리는 블록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추가되는 겁니다. 삭제 안 돼요. 편집도 안 돼요. 그냥 추가만 계속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조작도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블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쌓여 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전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 기록부 이 방식이 블록체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작동 방식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전원이 똑같은 장부를 그 데이터 기록부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하나가 데이터가 막 빵꾸가 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장부 뭐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메꿉니다. 빵꾸 날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만약에 조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최소 절반이 넘게 전원이 갖고 있는 장부의 절반이 넘게 죄다 다 바꾼 것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물론 51% 그러니까 과반이 되게 되면 과반이 함께 움직여서 날조를 해버리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전 세계 그 자기 갖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그 다 한 번에 51%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 불가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 특정 조직이나 아니면 특정 개인이 이걸 어떻게 좌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탈중앙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특정 세력의 감시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중앙의 통제와 감시에서 좀 벗어나고 내 거 내가 갖겠다. 바로 이런 마인드가 탈중앙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특징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특성 하에 사실 이 블록체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합시다.